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중등 베이직 과학이죠? 중등 베이직 과학이고요. 앉으세요. 자, 오늘은 1학년 2학기 과정이죠. 1학년 2학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거울과 렌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거울, 렌즈. 지난 시간에 거울하고 렌즈에 대해서는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거울. 거울이 있으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죠, 거울은. 그렇다는 소리는, 자, 지난 시간에 했잖아. 빛이 나한테 부딪힌 빛이 어디로 가죠? 거울로 가죠. 자, 그럼 우리가 과정을 보면 거울이 여기 있으면, 사람이 서 있으면 내 모습을 본다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광원이 있어야 돼요.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내 표면에 부딪히겠죠. 자, 이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야 광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특정한 색깔만 가지고 있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나한테 특정 색깔만 반사가 되니까는 다 반사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반사된 빛이 다시 어디에? 거울에서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빛이 가서 부딪혀서 결론은 다시 돌아오네요.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렌즈는 상황이 좀 다르죠. 렌즈는 뭐 볼록 렌즈가 됐건 온목 렌즈가 됐건, 자, 사람이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광원이 있고요. 그럼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다는 소리죠.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서 경로가 지금 변형되겠죠. 경로가 지금 변형돼 갖고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때는 빛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가던 길을 그대로 가죠. 방향이 좀 휘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있지만 우리가 쓰는 안경은 내 눈에 빛이 내 눈에 반사된 게 다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건 렌즈죠, 렌즈.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왜 세수하고 딱 거울 봤을 때 뭐지? 얘는? 물골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맨날 아침마다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 물건. 그쵸? 그건 거울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거울하고 렌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빛. 자, 처음에 빛의 반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사. 그런 거 얘기하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말이야, 너. 그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반사. 그럼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말하는 반사예요. 반사. 반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진하는 빛이, 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빛은 뭐 한다? 직진한다. 빛이 거울면에 닿아서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이게 거울면이 있어요. 거울이에요. 자, 거울이 있으면요. 여기에 우리 하나 약속합시다. 거울면이 있으면 여기에 수직인 선을 하나 긋게요. 수직인 선. 거울면에다 가상의 선을 하나 거주세요. 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법선이라고 할 거예요. 법선. 앞으로 여러분들이 광학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경계면부터 잡고요. 자, 경계면이 있고요. 이 경계면에 첫 번째 경계면을 찾아요. 두 번째,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긋게 될 거예요. 이 수직인 선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찾거나 아니면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광학을 한다는 소리는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하나 들어오는데 빛이 이 방향에서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칠게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입사한다. 입사, 빛이라고 입사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입사광. 아니면 입사광인데 선이다. 그래서 입사광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입사광.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법선으로부터 입사광까지 이루는 요 각도, 우리 각도 배웠죠? 요 각도를 뭐라 그러냐?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자, 용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입사각, 입사되는 각도예요. 각도를 잰다는 소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각도를 재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어디예요? 법선으로부터 입사각까지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헷갈리는 건 뭐냐? 각도를 어디 재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각도를 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각도를 재면은요. 저기에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각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각도가 필요해요? 아니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 꼭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안 바꾸시면은 큰일 납니다. 아시죠? 경찰 아저씨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반사된 빛이, 자, 원래 진행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였죠. 그게 밑으로 안 내려가고 대신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럼 그걸 반사라 그러는데, 요렇게 되게 되면 이걸 반사라 그래요. 좀 덥죠? 딴 애들은 좀 덥대. 나도 좀 덥다. 미안하지만 오늘 좀 낮출게요. 자, 요렇게 되튕겨 나간 걸 반사라 그러는데, 여기 각도, 법선으로부터 나가는 각을 우리는 반사광 혹은 여기 선이니까 반사광선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도 아마 반사광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법선으로부터 요 반사각이 이루는 요 각도, 요거를 반사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법칙이 하나 성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리 파트에서 법칙 그러면은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우리 뭐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약간 배우죠, 이제. 영어 배우다 보면요. 영어에서는 무슨 법칙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무슨 법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의 예외 사항들이 자주 나와요. 그쵸? 그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런데 물리 이 과학에서는요,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예외 사항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부터는 지금부터 법칙이에요. 반사 법칙.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 반사 법칙을 배울 거예요. 반사 법칙.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반사 법칙은 입사각하고요. 입사했을 때 각하고요. 반사했을 때 각이요. 그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예외사항 없어요. 무조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야 합니다. 자,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 데는 아니고요. 다 잊어버리진 마시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언제까지 기억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나이가 먹어서 내 나이까지가 되고 내 나이가 더 지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묻힌다. 그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마세요. 이거는 반사각하고 입사각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자, 그래서 반사법칙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면 물체의 상이 비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도대체 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죠. 자,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 물체하고 촛불이 초가 나와 있어. 초. 제가 초는 좀 그려요. 여기 심지 있고요. 불, 파이어. 진짜 잘 그리지 않아요? 촛불? 제가 잘 그리는 것 중에 하나 촛불. 그 다음에 제가 잘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일. 자, 보세요. 입체감이 느껴져요, 이제.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뭐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난다 그래 좀 날 거야. 착한 사람은 나. 이게 착한 사람은 이게 돌돌돌 말리는 게 보여. 자, 보이죠? 몰라, 시끄러. 몰라. 자,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자, 초코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자, 이 거울이 있어요.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거울이에요, 얘는. 거울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찰자. 자, 여기다 눈만 그릴게요. 눈. 쌍꺼풀도 수술 닦아요. 쌍꺼풀 수술. 그 다음에 속눈썹도 좀 그려볼까요? 눈썹 문신도 좀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아니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빛은 광원에서, 지금 이게 촛불이 광원이죠, 일종의. 촛불에서 광원으로 빛이 가요. 자, 빛이 쫙 갔어요. 자, 그러면 빛은 여기에 뭘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리면 얘가 뭐라고요? 법선이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는 빛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도 또 여기에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게 다시 법선이 되겠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오는 빛도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야 되고 여기서는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야 되겠죠.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은요, 빛이 어딘가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사람은 그걸 인식을 못 한다 그랬죠. 그냥 내가 물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거꾸로 선을 보내보세요. 실제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빛을 거꾸로 보냈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물체는 사람의 눈에는요,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어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불타는 초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 뒤편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봤을 때 경로가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거울면에 생기는 상의 원리. 자, 첫 번째 거의 그림 있는 거 볼게요. 그림 첫 번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 사람의 눈에 들어간다. 자, 이때 거기 밑에다 써줘야겠죠.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 그 밑에다가 또 이런 말도 써볼까요? 세상에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반사 법칙은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한다. 여러분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시험 문제에서 뭐뭐는 무조건 된다. 뭐 이러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리고 제외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뭐라고 됐죠? 이 눈으로 들어온 반사광선을 거울 뒤쪽에서 연장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사람은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느껴지며 그곳에 생긴 물체의 상을 보게 된다. 자, 이거는 실제 물체죠. 그런데 우리는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본다? 상이라고 부른다. 아, 뭐 잘했을 때 주는 상 그거 말고, 알았죠? 뭔가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자, 평면 거울에서 사람의 특징. 자, 이때 봤다. 이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 길이하고요, 이 길이하고가 똑같아요. 그림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다 보니까 특징 1. 상의 크기. 평면 거울에서는 물체하고 상하고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첫 번째, 크기가 똑같이 보여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좌우가 어떻다? 바뀌어서 보인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좌우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울한테 손을 흔듭니다. 안녕. 이건 오른손이라 그래. 그럼 거울은 무슨 손을 들고 있죠? 이쪽 편에서. 안녕. 그래서 왼손을 들죠, 이렇게. 좌우가 바뀝니다. 거울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내가 오른손을 들었는데 너는 왼손을 드니? 그러면 거울이 얘기합니다. 어쩌라고 내 특징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자, 거울은 좌우가 바뀝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위아래가 안 바뀌는 게 어디야. 여러분들 거울 봤는데, 딱 봤는데, 무심결에 화장실 가다가, 졸려로 화장실 가서, 눈 비비고 거울을 딱 봤는데, 좌우가 바뀌는 건 괜찮아. 근데 딱 봤는데 거울에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내가 갑자기 이러고 딱 서 있을 거 아니야. 이러고, 안녕, 이러고 서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워요, 이러면. 다행인 건 위아래는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가 위아래도 바뀐다에다 체크하지 마세요. 좌우만 바뀝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상을 나중에 작도해 보면 알겠지만은 좌우만 바뀌게 돼요. 위아래는 안 바뀌어요. 작도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좌우만 바뀐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일단은. 작도는 나중에 그때 필요할 때 할게요.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작도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쵸? 우리는 쉽게 갑니다. 빠른 속도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 상의 위치. 자,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와 거울과 상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 똑같은데 다만 뭐만 바뀐다? 좌우만 바뀐다. 거울한테 얘기합니다. 오른손 들어. 그러면은 얘는 왼손 듭니다. 그쵸? 거울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호는 손들기 게임 하는 것밖에 없네요. 자, 오른손 들어. 그럼 걔는 왼손 들겠죠? 그쵸? 하지만 거울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요, 평생 죽어라고 비기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근데 거울 보면 느끼는 건데 어차피 나잖아, 거울 보면. 근데 왜 거울을 볼 때마다 어느 날은 괜찮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날은 별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거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무슨 거울이에요? 평면 거울이죠. 평면 거울이에요. 평면 거울에서는 상과 물체, 아니, 거울, 그 다음에 거울과 물체, 거울과 상까지의 거리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좌우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구면, 지금 얘가 평면이 아니라 꺾여 있는 거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너무 어렵게는 안 갑니다. 그냥 딱 적당하게만 할게요. 자, 거울. 자,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볼록 거울. 물체가 어디 있다고 볼까요? 볼록 거울. 자, 그러면요. 거울이 이쪽에서 빛이 갈 거예요. 갔을 때, 요렇게 배불러고 있으면. 자, 요쪽에서 봤을 때, 거울 축에서 배가 좀 불러있죠. 이렇게 배가 좀 나와 있죠. 이쪽에서 봤을 때 이거를 볼록 거울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 그릴까요? 좀 작게 그릴 거예요. 위에다 좀 작게 그릴게요.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울을 배가 튀어나온 걸 볼록 거울. 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 배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오목 거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얘가 볼록 거울이고요. 얘가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하다, 오목 거울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빛이 가면은요. 여러분들 반사법칙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이건 곡선이긴 하지만 실제로 요 점에서는 면이 이렇게 형성된 것처럼 보여요. 순간적으로.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해야 되죠?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수직인 선, 자, 면 잡았고 수직인 선 하나 그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선이라 그러죠. 자, 곡선 거울이어도 순간적으로 잡으면 평면이 되죠, 여기는. 그리고 법선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빛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각하고 요 각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빛은 뒤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또 이쪽에서 들어온 빛은 다시 요 순간 경계면 잡으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직인 선을 잡으면 법선이고, 법선이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겠죠. 빛은 거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뒤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한 점에서 빛이 이렇게 모여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요런 걸 우리는 요런 걸 뭐라 그런다? 볼록 거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집에 가셔갖고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우리가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는데요.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뭘까요? 아니야. 그건 수시로 사용하는 거고. 또 집에 갈 때마다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쓰는 거 하나 있죠. 아니야. 밥 먹고 난 후에 쓰는 거고. 아, 그렇지. 숟가락. 숟가락 보면은 뒤집으면은 요렇게 돼 있고요. 다시 뒤집으면 요렇게 돼 있죠. 자, 숟가락 갖고 합니다. 숟가락 갖고 집에 가서 자, 이왕이면 이게 기스 많이 난 거 말고 깨끗한 거, 새 거.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숟가락 하나만 주세요. 숟가락은 뭐 하게? 공부하려고요. 그럼 엄마가, 웬일이야? 그러면서 챙겨주실 거야. 엄마, 숟가락 잡아. 이건 너무 좀 기스가 많아요. 새 숟가락 주세요. 무슨 숟가락? 새 거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알았죠? 엄마가 그런 거 없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부한다니까요. 공부한다는데 왜 안 사죠? 그러면서 있잖아. 숟가락 하나만 얻어와요. 그렇게 해놓고 딱 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뒤집힌 상태로 무슨 거울? 볼록 거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볼록 거울 거기 보세요. 첫 번째 볼록 거울을 한번 가까이 대보세요. 그럼 여기에 비친 모습을 보는 거야. 이제 볼록 거울 가까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실물보다 제가 가까이 갔을 때나 멀리 갔을 때나 아주 멀리 갔을 때나 결론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은요 일단 조그매요. 내 모습보다 작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글 써 있어요.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 즉 위아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즉 거울에 보시면은 여기에 작은 내 모습이 보이고요. 대신 위아래는 안 바뀌고 좌우는 바뀌어 있겠죠. 자, 요게 볼록 거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볼록 거울 또 어디 가면 있냐면요.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거울 달려있죠. 거울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있고요. 저기 조심하세요. 편의점에서 이제 잘못하면 좀 오해받으니까 그냥 오해받지 않을 정도로 편의점 거울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내가 좀 작게 보이고요. 멀리 가서 봐도 작게 보이는데 뒤집히지는 않아요. 절대로. 알았죠? 어? 뭐라고? 왜 의심? 생각해봐. 거울 보면서 아저씨 눈치 보면서 이러면은 뭔가 가져가는 사람 같잖아. 그치? 맞잖아. 그리고 네가 잘못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되게 선한 얼굴이니까 절대 그렇게 오해를 안 사는데 니네가 그러면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왜? 거울을 봐. 니들 얼굴을 뭐 하나 들고 가게 생겼잖아. 그치? 응. 자, 그 다음에요. 하긴 요즘에 뭐 편의점 물건 누가 들고 가냐. 그치? 응,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되지. 맞아. 편의점만 생각하는데 애가 어릴 때는 편의점에 가면 안 돼. 아, 편의점에 가면은요, 애 눈높이에 딱 뭐가 있냐면요, 뭐, 젤리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 다음에 제일 뭐가 있냐면,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알같이 생긴 거. 나 진짜 그거, 목이 비싸. 그리고, 까잖아. 반은 장난감이죠? 야, 나 진짜 애들 하는 거 보잖아요? 딱 까? 초콜릿 들었잖아. 난 초콜릿 먹을 줄 알았거든? 내려놔. 장난감을 까? 그럼 애들 표정이 딱 보여. 와, 이런 뭐야? 내가 없던 거 나왔다. 이러면 집에 있는 거 또 나왔다. 그쵸? 요 반만 집에 남아요, 이제. 그럼 집에 가서 요 반, 그것도 까잖아. 이렇게 찢어보잖아. 난 세상에, 거기 안에 초콜릿 가득 차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바닥에 묻어있을 정도로 조금 있어요. 그쵸? 응. 그거 이렇게 퍼먹으면 되는데, 그건 주로 제가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다 못해 큰 것도 있더라, 이게, 알이. 우리나라에 정식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누가 또 팔아요, 또. 그건 초콜릿도 안 들어있고 장난감만 들어있어요, 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콜릿 중에 또, 알죠? 이게 긴 막대같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애기들 먹는 초콜릿. 그거 비싸요, 좀 많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거기 무슨 뭐 햄버거 모양의, 뭐 조그만한, 요만한 그, 뭐죠? 젤리 같은 것도 있죠? 뭐 있죠? 거기에 뭐 별것도 아닌 장난감 하나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 그쵸? 편의점에 잘못 데려가면 큰일 나요. 그쵸? 여러분들 나이 때 되면 이제 그런 거 안 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잘 안 사잖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거기 이용,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보는데 이용된다. 자, 이게 뭐가 좋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작게 보여요. 그렇다는 소리는 거울에 더 많은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보면 양쪽에 거울 달려있죠. 사이드미러라는. 흔히들 백미러라고 불리죠. 사이드미러 되게 웃기잖아요. 백미러면 뒤를 보는 미러인데 사이드에 있어요. 원래 공식 명칭은 사이드미러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울이 그러면은 사이드미러냐? 아니요. 얘는 백미러냐? 아니요. 얘는 룸미러예요. 룸 속에 있다 그래갖고 공식 명칭은. 그럼 결국 어른들이 말하는 백미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백미러인데 없더라고요. 공식 명칭에는. 요 거울에 보시면은요. 특히 어른들 요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써 있어요. 실물보다 가까이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게 볼록 거울이어서 그래요. 볼록 거울이에요, 얘는. 근데 생각해봐. 이게 오목 거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오목 거울이면 상이 뒤집히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자동차가 막 오다가 자동차가 어느 순간 뒤집혀서 보여요. 그럼 되게 헷갈리잖아요. 얘는 뒤집히지 않아요, 절대로. 자, 교훈, 볼록 거울은 상이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보인다? 조그맣게 보인다.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목 거울. 자, 집에 가서 숟가락 뒤집어서 이렇게 오목하게 보는 거 이제. 오목하게 보는데 오목 거울은 빛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와요. 그럼 여기서 경계면 잡아야 되겠죠? 경계면이 어떻게 잡히죠?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게 뭐예요? 법선이죠?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도 빛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빛이 어떻게 되죠? 빛이 모이네요. 얘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목거울. 자, 평행한 빛은 한 점에 모인다. 자, 다시 볼록거울은 평행한 빛이 가서 퍼져나가는데 마치 한 점에서 퍼져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오목거울은 빛이 가서 한 점에 모이게 돼요. 평행한 빛이. 자, 그 다음에 오목거울. 자, 오목거울은요, 두 개로 나눠요. 오목거울이 가까이 있을 때, 눈 아프겠지만 가까이 당겨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내가 크게 보여요. 확대됐다는 표현을 써요. 확대돼서 똑바로 서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다 얘를 어느 순간 점점 밀잖아요? 어느 순간 밀어서 딱 멀리까지 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뒤집혀 보여요. 내가 뒤집혀 보이고 어떻게 보여요?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이거.
자, 그래서 특징, 거기 보면 상의 특징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 걸 읽어볼게요. 자, 가까울 때 실물보다 크고 내가 원래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이고요. 똑바로 서 있다, 뒤집히지 않아요. 자, 근데 멀 때, 아주 멀 때,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뒤집혀 보이고, 그 다음에 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라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추가 더. 자, 가까이 있던 거에 크고 똑바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뒤로 점점점 가면 어느 순간 뒤집힌다 그랬죠. 작아지고. 그러면 점점점 멀다 어느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에는 내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순간 안 보여요. 한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상이 안 맺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 가까울 때는 똑바로 크게, 멀어지면은 점점점 점점 작아지다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리고 더 멀어지면 다시 뒤집혀 버려요. 그리고 작게 보인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용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빛을 모아야 할 때 이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 활용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아, 돋보기는 렌즈잖아. 이건 거울이잖아. 무식한.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울과 렌즈는 구분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죠? 문제 하나만 풀고 갈까요?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 4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4번. 4번. 거기 보시면은 8페이지에 4번. 그거 하나만.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죠? 낮에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졸려요, 원래. 추워요? 진짜요? 조금 더 춥게 할게요, 그러면. 얼어서 잠 못 자게. 아, 추워. 그러게. 자, 8페이지에 4번. 8페이지 4번이에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죠? 볼펜 안 갖고 왔어요? 왜요? 왜 안 갖고 오는 거야? 원래 초등학생들도 볼펜 써요? 연필 쓰는 거 아니에요? 연필. 우리 딸은 뭐 쓰지? 연필 쓰나? 샤프 쓰나? 재미 없으시군요. 다 있을걸, 아마? 그래요? 우리 딸은 주로 뭐 쓰는지 모르겠다. 물어봐야겠다. 야나, 너는 주로 뭐 쓰니? 라고 물어봐야겠다. 아이, 딸 버보라긴 딸을 좋아하는 잘생긴 사람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뭐 어이가 없어. 어이는 말이야. 왕 옆에서 왕을 치료해주는 사람을 어이라 그래. 알았죠? 그건 어처구니. 그건 어처구니. 어이, 왕 옆에 의사. 어처구니는 그거고. 어처구니는,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맷돌로 뭘 가르려고 이제 다 준비했어. 맷돌도 준비하고, 콩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콩 물에 불려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돌리려고 보니까 돌리는 막대가 없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봤나? 그래서 어처구니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자다가 그냥 문 두드리는 소리예요. 자, 4번 보자. 거울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의 진행 경로로 알맞는 것 첫 번째. 자, 오목 거울은 진행 경로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안으로 모이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가 돼야 돼요? 3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록 거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가서 퍼져나가는 걸로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 돼야 되겠죠?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하고 4번이네요. 두 개죠? 거기 써있잖아. 두 개라고. 그쵸?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두 개 고르려면 하나 골라놓고 아 맞다 그러거나 꼭 두 개 고르려면 또 세 개 골라요 또. 그치? 그래놓고 세 개 고르는 줄 알았다는 거나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추워요? 지우개요? 이제 연필 주니까 또 지우개 찾는 거예요 또? 지우개는 여기 있어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 렌즈. 자, 렌즈 현상을 얘기하려면, 자, 거울 현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법칙 썼죠? 반사 법칙을 이용했죠?
렌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굴절 법칙이에요. 굴절. 자, 굴절이 뭐냐?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여기 물이에요. 위에는 공기예요. 자, 물하고 공기의 경계면이 있겠죠? 자, 여기서도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법선. 일렁이지 마. 여기다 써놔. 일렁 금지. 이렇게 써놔요. 자, 일렁이지 않아요. 일렁이면 잡혀갑니다. 아시겠죠? 벌점 받아요. 자, 그러면은요. 공기하고 물의 경계면이 있는데 이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걸 뭐라 그런다? 역시 또 법선이에요. 무조건. 자, 빛이 갑니다. 자, 빛이 들어올 때 다시 어디서부터 각도를 잰다고요? 법선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각까지 여기를 뭐라 그럴까? 입사각. 아까랑 단어가 똑같죠? 이거는 입사광선. 아까랑 용어가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원래 빛은 요대로라면요. 요대로 들어가야 되죠. 요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원리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빛은 공기 중에서 갈 때보다요.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의 속력이 조금 느려져요. 빛의 속력이 조금 느려지거든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빛의 속력이 조금 느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빛이 원래 경로가 아니라 법선 쪽에 조금 가깝게 꺾여요. 즉 이게 원래 가야 되는 거죠.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진행 경로가 꺾였죠. 이렇게. 그렇다고 반사된 건 아니에요. 뒤집히진 않았어요.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갔는데 진행 경로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반사된 빛이 아니라 가다가 꺾였으니까 얘는 뭐라 하냐? 굴절광이라고 불러요. 굴절, 광선, 굴절됐다 라는 표현을 써요. 굴절, 알았죠? 굴 말고, 먹는 굴 말고 굴절, 꺾이는 걸 굴절이라고 그래요. 굴절광선이라고 그러고요. 이때도 각도는 어디서부터 재느냐? 법선부터 굴절된 각까지의 각도, 여기를 굴절각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굴절각은 입사각하고 안 같아요? 네, 안 같아요. 자, 아까 반사각은 입사각하고 어때야 됐죠? 크기가 같아야 됐죠. 자, 그런데 이놈의 굴절각은 입사각하고 같지가 않아요. 왜? 진행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굴절이라고 한다. 그럼 굴절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공기에서 물이죠. 빛이 진행하는 물질이 바뀌었죠. 저렇게 물질이 바뀌면 빛의 속력이 바뀌어요. 빛의 속력이 바뀌면 진행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굴절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자, 빛의 굴절. 두 물질의 경계. 여기서는 공기하고 물을 예시로 드러났고요.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그래서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서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꺾여서 진행한다. 자, 빛이 굴절하는 까닭 뭐라고 써있죠? 물질에 따라 빛의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네, 이 정도는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묻습니다. 사촌동생이 이러는 사람이 형, 누나, 아니 언니, 오빠 굴절이 뭐야? 그러면 굴절은 말이야. 그러고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여러분들 몰라. 그런 거 알아서 뭐하게 그러지 마시고. 알았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지. 이상하게 대답해줘요. 그럼 괜히 한 대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이 굴절에 의한 현상. 자, 거기 보시면 동전. 자, 여기 물 속에 아까 물고기.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자, 빛이 가서 여기 동전에 부딪혔겠죠? 빛이 가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빛이 가던 빛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빛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하나 거셔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선. 요 각은 입사각이 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여기에 빛이 들어온 거니까. 자, 그런데 빛이 물속에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이쪽으로 분다면 얘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가던 데서 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냐? 원래 가던 경로에서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렇게. 그럼 우리 눈에는 빛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눈은 또 바보같이 저 빛이 내 눈에 꺾여서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체를 봤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체를 생각하는 경로는 그대로
그대로 가서 여기에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동전이 있는 것보다 동전이 더 어떻게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흔한 예로 예시를 드는 게 그거죠. 자, 작살. 뭔지 알죠?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거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저 물고기는 분명히 물속에서 빛이 나오다가 굴절된 현상에서 내 눈에 들어왔고 내 눈에서는 빛이 거꾸로 간 것처럼 보일 거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 물체는 어디 있어? 거 밑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빛이 굴절됐으니까 여기보다 더 아래쪽으로 던져야지. 딱 던져야죠. 그럼 오늘 물고기 먹는 거고요. 계속 위에다 팔자죠, 거기까지가. 근데 보이는 데다 던지면 물고기는 못 먹는 거죠. 오늘 하루 굶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물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인다. 같은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물체 속에 잠긴 다리가 짧게 보인다. 짧고 굵게 보인다. 농담이긴 한데 사실 네 다리가 짧은 거야. 그치? 그치? 뻥이에요. 농담이고요. 짧고 굵게 보이는 건 또 굴절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에 물고기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위에 떠올라 보인다. 라는 것도. 그래서 물 밖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잖아요. 그 물고기가 되게 커 보여요. 근데 건져보면 실제는 그거보다 좀 작아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 렌즈. 자, 이제 렌즈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볼록 렌즈하고 얘도 오목 렌즈가 있어요. 자, 먼저 볼록 렌즈.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위에보다 아래쪽이 넓은 거를 볼록 렌즈라고 불러요. 위에보다 아래쪽이 넓으면 볼록 렌즈예요. 자, 오목 렌즈. 위에보다 아래쪽이 날씬하면 오목 렌즈예요. 아시겠죠? 밥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밥 많이 안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치. 분명히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렇게 돼. 그럼 처음에는 이제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빼야지.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원래 그랬나 봐. 그러고 사는 거야 이제. 그렇죠?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그럼 볼록 렌즈 볼게요. 자, 빛이 가요. 볼록 렌즈는요. 빛이 가면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이거 돋보기예요. 빛이 어떻게 돼요? 모여요. 자, 이렇게 빛이 모이는 건 뭐고? 볼록 렌즈고요. 빛이 가다가요. 퍼져요. 빛이 가다가 퍼져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목 렌즈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이 어떻게 된다? 한 점에 모인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볼록 렌즈는 그렇고 오목 렌즈는 빛이 가서 자, 이때는 빛이 마치 한 점에서 퍼져나오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요. 아까 우리 거울하고 조금 매칭시킬게요. 아까 거울 잠깐 해볼게요. 거울에서 첫 번째 볼록 렌즈.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무조건 조그맣게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상이 뒤집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록 렌즈는. 아니, 볼록 거울은. 오목 거울 어땠죠? 가까이 오면은 크게 보이고 똑바로 있다 그랬죠. 멀리 가면은 어느 순간 뒤집히고 작게 보인다 그랬죠. 자, 얘하고 얘를요 매칭시킬 때요. 얘를 오목 거울하고 똑같아요. 얘는. 현상이. 얘는 볼록 거울하고 똑같아요. 희한하죠? 렌즈하고 거울인데요. 볼록 렌즈일 때는 오목 거울하고 현상이 똑같이 보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다음에 오목 렌즈일 때는 볼록 거울하고 현상이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볼록 렌즈. 볼록하잖아. 그러면은 자기는 누구랑 매칭시키는 게 좋겠어? 오목한 애랑 매칭시키면 좀 좋겠죠. 그치? 그 다음에 자기가 오목해요. 그러면은 오목 렌즈는 볼록한 거울하고 똑같다. 그냥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요. 상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얘는요. 오목 거울이 어땠죠? 오목 거울.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똑바로 보이고 멀리 가면 어느 순간 뒤집히고 작게 보인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가까울 때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다 라고 돼 있어요. 멀리 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그 다음에 상이 작아진다 라는 표현을 썼죠. 현상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현상이 오목 거울하고 똑같아요.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오목 렌즈 보세요. 오목 렌즈는요,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작게 보여요. 그리고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지 않아요. 요렇게 매칭시키시면 돼요, 두 개를.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요거보다 되게 자세하게 배웠거든요. 작도라는 것도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좀 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사람한테는 쓰는 표현은 아닌데 동물한테나 쓰는 표현인데 눈깔이 나와 있죠? 거기에. 자, 눈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눈동자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여기 렌즈랜다. 안경 쓰신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이 보이네요. 자기가 근시인지 원시인지 알고 있어요? 세 분이 뭐예요? 근시. 근시는 뭐냐면요, 가까운 것만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을 근시라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근시네요. 렌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근시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요 얼굴 라인 있죠? 얼굴 라인보다도요, 렌즈에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작게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목 렌즈를 써서 그래요. 자, 근시. 자, 그 다음에 근시의 반대가 원시죠. 원시는요, 먼 것만 볼 수 있어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은 주로 돋보기 렌즈 쓰죠. 볼록 렌즈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난시라는 게 있죠. 난시는 근시, 원시 개념이 아니고요. 난시는 눈이 렌즈가 있으면은 모든 방향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찌그러져 가지고 한쪽은 좀 많이 굴절되고 한쪽은 덜 굴절되는 사람들. 이거는 왜 생기냐면요, 선천적으로 안구가 조금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뭐냐면 100% 이거예요. 누워서 테레비 맨날 이렇게 봐가지고 눈이 찌그러져서 그래요. 중력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테레비 봐요. 난시들은. 참고로 저는 근시이면서 난시예요. 난시들은 그거 해요. 이렇게 안경점 가면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렸을 때 어느 게 잘 보여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갔을 때 잘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난시. 아셨죠? 아니야. 짝짝이는 두 눈이 도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걸 짝짝이에요.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눈이 있어요. 어우, 야, 잘 그렸지? 소름 돋게. 그쵸? 자, 그런데 정상적인 눈은요, 빛이 가서 수정체에서 꺾여서 여기 각막이라는 곳에 딱 상이 맺혀야 돼요. 여기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요게 정상적인 눈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다 근시니까 근시들은요, 어떻게 되냐? 빛이 가서요, 이 수정체에 좀 문제가 있어 갖고요. 빛이 가서 요 앞쪽에 상이 맺혀요. 요렇게. 그러면 흐릿하게 보여요, 이제.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해주느냐? 여기에다가 오목 렌즈를 껴줘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빛이 가다가요, 퍼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멀찌감치 해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상이 딱 맺혀서 상을 뒤로 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이게 돼요. 요게 근시예요. 여러분들, 요게 근시고요. 원시는 뭐냐? 자, 다시 눈이 있으면 정상적인 눈은 여기에 상이 맺힌다 그랬죠? 자, 근시인 분들은요. 근시인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안 보여.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여. 멀리서 니들 얼굴 볼 때 잘 보여.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원시인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러시죠. 아니면 돋보기 쓰시거나. 그럼 요건 원시예요. 네. 아버님 그러세요?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나이가 먹잖아요. 근시인 사람이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안구가 조금 이제 퇴화되면서 원시가 같이 동반되거든요. 그러면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딱 어느 정도 거리만 잘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어떻게 쓰시죠? 두 개 쓰시는 분들 있죠. 안경이 평상시에는 이런 거 쓰시다가 뭐 볼 때만 돋보기로 갈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걸쳐 있죠.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요게 싫으신 분들은 요 렌즈에 위에는 저기 오목 렌즈고 아래는 볼록 렌즈가 된 거 있어요. 다초점 렌즈라 그러거든요. 요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위에서 볼 때랑 아래에서 볼 때 눈 크기가 달라 보일 거예요.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상인데 원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원시들은 상이 덜 꺾여서 뒤에 맺혀요. 이런 식으로 상이 뒤에 맺혀요.
그가 흐려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 볼록 렌즈를 집어넣어요. 흔히 돋보기라고 하죠.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빛이 가다가 안으로 한번 휘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여기다 딱 맺혀줘요. 앞으로 당겨줘요.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자기가 안경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눈이 어떻게 상이 맺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시력 교정의 원리 해서 나오죠. 시력 교정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근신지, 원신지, 그래서 뭘로 교정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쯤 되면요,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커지죠. 사람이 커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기 때. 아기들 보면 눈이 되게 크죠, 상대적으로. 아기들 보면 되게 눈도 크고 되게 이뻐요. 근데 걔가 자라서 니들이 된 거잖아, 지금. 그치? 미워져요. 왜? 어렸을 때는 얼굴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눈이 커요. 근데 자라면서 점점 눈은 그대로인데 애가 커지죠. 그래서 눈이 점점 좀 작아져요. 그쵸? 정 안 되면 의느님의 손길을 받아야겠죠. 그쵸? 이렇게 다시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사람은요,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눈동자는 잘 안 커져요. 눈동자도 커지긴 커지는데 많이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상대적으로 몸 사이즈에 비해 눈이 커요. 자라면서 몸은 자라는데 눈 사이즈는 잘 안 자라니까 상대적으로 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거의 안 자라는데 몸은 자라죠. 근데 눈도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눈이 자랄 때 이게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라면 좋겠는데 한쪽만 먼저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뀌어요. 그럼 상을 원래 맺히는 데서 틀어지죠. 여기에 바뀌어 버리니까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 안경을 그냥 안 쓰고 버티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장이 멈출 때까지만 버텨주면 다시 시력이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는 공부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써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안경을 썼거든요. 그거는 요 렌즈를 깎아주는 거. 렌즈를 깎거나 여기를 깎아서 렌즈를 잘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라섹 같은 경우는 요 속에다가 요 렌즈를 삽입해요. 눈 속에다가. 그래서 렌즈를 삽입해서 쓰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요 수정체의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깎을지, 아니면 깎는 게 안 되면은 요거를 렌즈를 삽입할지는 그거는 안과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저는 참고로 안 할 거예요. 왜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라식이나 라섹이 나온 지 별로 안 됐어요. 그쵸? 저는 가끔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왜 안과 선생님들 중에서 안경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 좋은 건데 왜 본인이 안 했을까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왜 본인은 안 할까요? 생각해봐. 그치?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안 하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모든 안과 선생님이 다 하면 그때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또 안경빨. 생각해봐. 예리가 안경을 벗으면. 그쵸? 여러분들 3대장 있죠? 뽀로로. 안경 벗으면 이상해져요. 그쵸? 그 다음에, 그분은 건드리시면 안 되죠. 윤우님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분도.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성시경이라고 있어요. 성시경이라고. 성시경 아저씨. 성시경 아저씨도 안경 벗으면 이상해지죠? 참고로 여러분들 참 맞다. 하나 물어볼게요. 성시경하고 저하고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여요? 동갑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공유하고 저하고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동갑이에요. 자, 김종민 아저씨하고 저하고 누가 더 들어 보여요? 동갑이에요. 야, 니들 이따 갈 때 숙제 챙겨줄 테니까 숙제해와. 저랑 동갑이에요. 안 가르쳐줘요. 인정 제대로 상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뒤에 거울과 렌즈에서 문제 나와 있죠? 여러분들 14페이지까지 문제 나와 있어요. 요거 다음 시간까지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 검사 안 했다. 그쵸? 나 못했어요. 했어요. 그럼 그냥 부원장님한테 안 한 사람 알아서 해달라고 얘기할게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질문 있는 거 한 번에 받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교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